여러분이 만약 백만장자라면 이 사진들을 이 정도 거금을 주고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백만장자여도 아무나 복제 가능한 인터넷상의 그림을 어떻게 저 돈을 주고 살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오늘은 NFT가 무엇인지, 그리고 NFT가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도 누구나 이 영상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선 NFT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NFT는 현금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현금은 실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제가 가진 만원과 여러분이 가진 만원의 가치가 같으므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커피를 마실 때, 옷을 구입할 때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교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자동차는 같은 종류와 색상의 차종이 있더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면에서는 자동차, 부동산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NFT는 무형이지만 일련 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두 모나리자 사진 중 어느 것이 원본일까요? 2장 다 가짜입니다. 구글에서 몇 초 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의 사진은 복사 붙여넣기가 쉽고 어떤 이미지가 원본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차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손쉽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NFT는 어떻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블록체인 덕분에 디지털 미디어들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산된 디지털 장부입니다. 이 장부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시간순으로 해당 이벤트에 대한 기록이 참여자 모두의 장부에 저장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출처와 소유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 이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작품명, 계약 조건 등의 속성이 담긴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일련 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이지만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NFT는 발행량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단일 에디션이나 80개, 900개와 같이 수량을 한정한 리미티드 에디션, 제한된 시간 내에 수요가 있는 만큼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오픈 에디션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자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희소성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제권을 NFT 창작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시켜 주었고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희소성이 생겼습니다. 보통 한정된 자원을 가진 사람들 간에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릴수록 그 자산의 희소성은 부각되어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시킵니다. 과거에는 우표나 기념주화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현재는 나이키 운동화나 명품 가방을 수집하여 리셀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NFT가 아닐까요? 최근 NFT 시장의 동향은 어떨까요? 뉴스를 틀면 NFT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수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7배가 급등했고 벤처 투자는 1년 새 9배가량 성장하였고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최고 NFT 컨퍼런스인 NFT NYC의 참석자는 작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NFT는 다양한 산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스포츠 영상, 게임 아이템, 디지털 부동산과 같이 토큰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모두 NF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발빠르게 마켓, 전자지갑 등을 만들며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러 엔터사들은 그들에게 소속된 아티스트를 활용하여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NFT로 인해 이들의 사업 확장성은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앨범부터 포토카드, 공개되지 않은 아이돌의 사진, 동영상, 연습 영상까지 팬들의 소유욕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면 토큰화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엔터사들 뿐만 아니라 게임사들도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NC소프트가 NFT를 적용한 게임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여러 게임사가 NFT 시장에 뛰어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과물 없이 발표만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2017년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도 군중 심리에 의해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기업이 NFT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지, 실제로 런칭한 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FT는 NFT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희소성에 대해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달리 NFT는 미술, 음악, 게임, 스포츠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와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서로의 컬렉션을 감상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NFT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장의 과잉 기대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뒤에 새로 등장한 기술과 기회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가트너의 신흥 기술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현재 NFT 기술은 사이클상 업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에 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NFT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FT를 둘러싼 투기와 거품은 주의하되 NFT가 보여주는 미래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니 저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해 나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